청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50대 여성이 실종 44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그동안 범행을 극구 부인해왔던 피해자의 주변인으로 드러났는데, 자, 이 남성 조금 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는데 이것도 포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40여일간 실종됐던 50대 여성을 결국은 내가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한 50대 남성이 지금 붙잡힌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남성은 영장 실질 심사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요, 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거래처 업무 관계로 알게 돼서 관계 유지를 했고, 이 피해자가 나의 전 연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별 후에도 이성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 결별 후 이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격분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실종된 지 40여일 만에 이제 범행의 전모가 결국 드러난 셈인데, 그런데 전희연 평론가, 이 범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용의선상에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인 조사는 먼저 이뤄졌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실종된 날의 행적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그리고 난 그 여성과 9월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이 실종된 날 도대체 어떤 행적을 벌였었는지 점점 정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남성이 당일날 오후 6시쯤 본인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사업장에서 퇴근했고, 예. 오전 5시, 그러니까 새벽 5시 그 다음 날에서야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더 수상한 점은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사건 당일 피해자의 회사 앞을 이 남성이 여러 차례 오간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수상한 이런 정황들은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게 불과 나흘 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네, 나흘 전에 촬영된 모습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 SUV가 예. 한밤중에 이렇게 충주호에 진입하는 장면이 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 뒤에 이 차량은 없어지고 네. 사람 한 명, 이 피의자 한 명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이어서 찍히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이 차량을 끌고 갔다가 예. 이 차는 충주호에 이제 버리고 혼자서만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이 피의자가 끌고 갔던 이 차량은 피해자의 SUV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피해자가 실종된 이후에 저렇게요? 네, 이렇게 혼자서 이 예. 차량을 은폐를 해놓고 다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촬영됐는데,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 피해자의 SUV를 몰고 다니면서 이 증거를 은멸하기 위해서 네. 자신의 그런 거래처들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처에다가는 이 차를 잠시 맡겨놓고 또 천막을 덮어놓고 이후에 또 다른 거래처에 찾아가서 예. 천막을 덮어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거래처에게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일단 차를 빼앗아 놨다. 그러니까 잠시 보관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했고요. 이후에 경찰 수사망이 좁혀져 오니까 이 숨겨놨던 차량을 이 충주호에 빠뜨려서 네. 증거인멸을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주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 번호판 임의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던 중에 이 경찰한테 꼬리가 밟혔고 결국에는 추적 끝에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량이 발견이 된 이후에도, 그런데 범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면서 범행을 또 극구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면 당시 왜 그랬을까? 그 심리를 저희가 프로파일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찰이 많이 실수를 한 거는 차량이 발견을 먼저 생각했으니까 저수지나 이런 거에 유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생각외로 이 범인은 그게 아니라 따로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정 정도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내가 피해 나갈 수 있다. 자, 당초에는 이 범인이 폭행 혐의만 인정을 했다가 결국 경찰이 이제 계속 추궁을 하니까 범행을 자백한 겁니다. 그 자백은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차량 따로, 시신 따로 이렇게 은닉을 하면서 초기에는 좀 내가 수사를 받아도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드러난 건데요. 이 남성이 흉기로 여성을 해친 다음에 그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한 업체로 가서
폐기물, 폐수, 처리조 안에 은닉을 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일단 예. 피해자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시신의 몸에 다수의 자창 그리고 절창에 혼합된 상처가 있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하고요. 경찰에서는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래도 이 살해된 원인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DNA 대조라던가 약물 검사, 동물 검사를 비롯한 정밀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범인이 이 증거를 숨겨둔 장소가 자신의 거래처 업체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남죠. 왜 여기를 택한 것일까? 프로파일러의 또 다른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공간에 그걸 놓고 다음에 처리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으로 일정 정도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자, 그러니까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발각되지 않을 만한 곳이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범행은 이제 다 드러난 셈이에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유죄가 인정이 되면 결국에는 살인죄 등이 문제가 될 것이고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신을 유기하고 또 차량 등과 같은 이런 증거들을 은폐했다라는 점 등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진행이 된 범죄다라는 것들이 보이는 그런 사안이고, 그렇다면은 상당히 가중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예컨대 20년 이상의 그런 중형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실종 사건의 전말 한번 짚어봤습니다.